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 날씨가 오늘 조금 어제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참 사람 몸이 신기한 게 추워서 굉장히 웅크리고 다니고 두꺼운 패딩에다가 머플러에다가 그렇게 하고 차에서 차 타고 슈퍼 가고 또 뭐 차 타고 뭐 물건 살 거 있으면은 뭐 다이소 같은 데 다녀오고 뭐 주민센터 갔다 오고 그렇게 잠깐씩만 그 목적에 따라서만 이동하고 거의 걷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뒤쪽에 굉장히 정원이 예쁜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워서 아주 한 5분, 10분 걷는데도 얼른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이 햇살의 힘이, 볕의 힘이 참 놀라운 게 오늘은 제가 동생을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셨는데 제가 동생한테 오늘 좀 되게 걷고 싶다. 볕이 너무 좋다. 어제보다 또 좋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버스를 타고 왔는데 한 정거장을 더 미리 내려서 자기도 햇볕이 좋아서 걸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전에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걷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춥거나 덥거나 아무렇지 개의치 않고 그냥 걸어 다녔었거든요. 선크림도 잘 바르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조금만 덥거나 조금만 추워도 금방 몸이 이제 움직이기가 싫고 특히 차가 생기고 난 이후로 좀 이런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이 과거보다는 나이 탓도 있겠지만 이제 편리한 거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덜 걷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좀 점점 봄이 되니까 햇볕도 좋고 미세먼지도 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많이 걷고 가족들끼리 피크닉도 많이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예,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이 책은 여기 이 띠지에 나와 있는 대로 120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베스트셀러 작가 김연남 선생님이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이후 7년 만에 펴내는 최신작. 이렇게 띠지에는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 책 15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30살이 심리학에 묻다를 읽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고 선생님이 지금 2015년에 이 책을 발간하실 때쯤에는 몸이 좀 아프셨어요. 파킨슨 병이 와서 이렇게 거동하시기도 많이 불편한 그런 상태였을 때 이 책이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흔하게 왜 이분이 직업이 정신분석 전문이에요. 당연히 의대를 나와서 오랫동안 의사생활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은 워낙 그 질병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프지 않을 거라는 좀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게 저도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파킨슨병에 걸리셨다는 것도 좀 놀랍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어떻게 홍보글이 이렇게 나와 있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 부분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한 심리학자가 인생을 즐기는 법을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군데군데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느꼈던 고민, 또 어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면서 그 짊어져야만 했던 무게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47페이지 읽어볼게요.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뭔가를 한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지는 못해도 뒤처지기는 싫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정보들을 쑤셔 넣는다. 그처럼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자극으로 인해 뇌는 어느 순간 과부하에 걸려 두통을 호소한다. 뇌가 더 이상 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멍 때릴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불안함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하듯 뇌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들어온 자극이나 머릿속에 쌓인 정보들이 소화될 시간이 있어야 한다. 뇌는 쉬는 시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극과 정보들을 내적으로 재배열하고 통합해 어떤 건 걸러내고 어떤 건 의미를 두는 등 사고를 형성한다. 그런데 뇌가 쉬지 못하면 끊임없는 자극에 반응하느라 지쳐버린다. 그러므로 어떤 답이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그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뇌가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답이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그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뇌가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이 목요일이죠. 제가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보통은 자기 전에 이제 씻기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도 좀 젖어 있는 상태고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 몸이 춥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살짝 두통이 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가 평상시엔 잘 오지 않는 그런 두통의 양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년 동안도 거의 두통 때문에 뭔가 약을 먹는, 그러니까 두통으로 인해서 약을 먹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두통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 왼쪽 그 후두부 쪽으로 찌릿찌릿하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런 통증의 양상은 좀 낯설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자야겠다. 시간이 이미 거의 자정이 다 됐기 때문에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자면서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두통이 좀 해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두통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또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두통이 있어서 정말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거의, 그러니까 주변에 가끔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제가 혼자 생각으로 두통이 왜 오는 거지? 두통이 뭐 때문에 오는 걸까? 그만큼 저에게는 그 익숙한
질환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비염이 좀 있어서 미세먼지 수치가 좀 안 좋은 날은 영락없이 코에 막 코가 간지럽고 따끔거리고 이런 염증들이 있어서 비염과 관련된 연고는 집에 상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안 좋으면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두통은 저의 데이터에 없던 질환인데 오니까 좀 낯설기도 했고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국민 진통제를 저도 먹었죠. 부작용이 그래도 많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조절이 되는 거였어요. 먹고 한 30분 있으니까 바로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절이 되나 보다 하고 저녁이 됐는데 화요일 저녁이 됐죠. 또 이제 찌릿찌릿하게 또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긍정 확언을 했어요. 두통은 점점 어, 어, 잦아들고 사라진다. 이렇게 점점 잦아들고 사라진다. 그리고 두통에 포커스를 두지 않기 위해서 주어인 두통은을 빼고 두통은 쓰지 않고 점점 잦아들고 사라진다. 점점 잦아들고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자기 암시를 줬죠. 예.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밤에 다 약을 먹었고 오늘은 약을 안 먹었어요. 오늘은 살짝 있는 듯 싶기도 한데 제가 일부러 이쪽에 그 후두부 쪽에 일부러 주의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런 자기 암시가 통했는지 제가 불편을 느낄 정도의 두통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풀로 계속 생각을 좀 하는 게 있기는 했었죠. 왜냐면은 아침부터 제가 월화수목 다 컴퓨터 수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또 유튜브 영상을 찍을까, 뭐 어떤 책을 읽을까, 또 제가 인터넷 강의 듣는 게 있으니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꼭 그 강의를 들으려고 계속 그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제가 좀 푹 쉬고 싶다라는 그 욕구는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그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는 아기를 늘 케어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애가 한 5살이면 좀 제법 자랐지만 약간은 이제 생활이 월화수목 금금금금금금 이런 이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못 쉬고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소원 중에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책을 봐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저도 또 이제 뭐 한 불안을 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게 컴퓨터를 계속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취업을 원하는 딱 그 시기에 뭐 저는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학교로 취업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때 학교를 들어가서 모든 문서로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문서 만드는 게 서툴고 이러면 나이가 되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좀 위축될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일이 좀 진행이 더딜 것 같아서 제가 미리미리 좀 컴퓨터를 열심히 배워둬야겠다 생각을 해서 좀 아침부터 2시간짜리 수업을 월화수목 쭉 듣고 있거든요. 이게 제 몸에 습관이 되게 하려고 빠지지 않고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각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번아웃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번아웃 증후군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20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제가 흑수저라고 사실 생각하는 편이에요.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가려고 꽤 애를 쓰는 중인데
흑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건데,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내가 움직이는 것이, 그게 회사를 가는 것이든 그게 학교를 가는 것이든 그게 바로바로 어떤 일당이 되고 어떤 내 생활에 도약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쉬는 거를 마음껏 충분히 쉰다는 게 정말 현대인들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뭐 아기 가졌을 때도 좀 많이 쉬었고 했지만, 사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 쉬고 계속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오늘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쉽게는 이게 탈진 증후군, 즉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 번아웃 증후군은 긴 노동 시간에 비해 짧은 휴식 시간, 강도 높은 노동 등의 사회적 요인도 번아웃 증후군을 부추길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번아웃 증후군을 조장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의 좀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만큼 일을 잘 안 시키죠. 100을 회사에서 준다? 그럼 그 사람한테 300이나 500만큼의 일을 시키는 게 되게 많은, 특히나 사기업은 그런 특징이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받는 사기업일수록 정말 저희 남편이 석 달에 한 번씩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을 가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석 달에 한 번씩 그 정기 외래 검진을 가서 만나는 교수님을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항상 바빠 보이시더라 했더니 그 교수님 되게 바쁘실 때는 물 한 잔도 마실 시간이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싶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혼자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따라가는 이유가 뭔가 되게 정신없고 막 이런 와중에 뭐 하다못해 잠바라도 좀 들어주고 싶고, 뭐 또 이제 아침에 가서 뭐 8시 반 9시 이렇게 오전 시간에 피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체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한두 시간 시간이 비어요. 의사 선생님은 100% 예약, 사전 예약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 전날부터 금식한 남편 혼자 식당 가서 밥 먹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같이 가서 먹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웬만하면 남편이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외래 검진을 갈 때 꼭 같이 가서 동행을 해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너무너무 바쁜 사회죠. 정신없고 해야 할 일도 되게 많고, 저도 매일 그래요. 뭔가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뭐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은 뭔가를 순서에 맞춰서, 속도에 맞춰서 해놔야 일이 엉키지가 않고 꼬이지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는 강박 아닌 강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 번아웃 신드롬 증상이 꽤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남들한테는 참 뭐 말하기도 그렇고,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누군가에게 막 붙잡고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참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겨내야 되고 제가 극복해야 되는 이것조차도 저의 몫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번아웃 증후군을 지금 뭐 100%다 완벽하게 나는 극복했다 그거는 아닌데 저 나름대로는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았냐면 주부들은 특히 아직 아이가 어린 주부들은 항상 바빠요. 아이도 돌봐야 되고 또 자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되면 학교를 가야 되고 일정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과제에서 다 발표가 있고 또 아이는 또 시간 맞춰서 어린이집 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제가 없는 시간대는 다른 또 엄마나 뭐 주변에 또 다른 분들이 아이를 하원시켜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촥촥촥촥 다 그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하루 스케줄이 실수 없이 잘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조금 긴장되어 있는 그런 마음인 것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가끔은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2명씩 3명씩도 되게 잘 키우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한 명 키우는데도 이렇게 절절 맬까 그럴 때가 있는데 육아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회사에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막 씻고 이런 것도 너무 지쳐갖고 그냥 따뜻하게 전기장판 틀고 그냥 누워서 있고 싶어요. 계속 누워 있고 싶고 그래서 스르륵 잠들면 아침에 눈 뜨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아기를 데리고 오후에 5시 반에 집에 왔는데 10시에 잤어요. 씻기고 집 치우고 설거지하고 저도 씻고 빨래 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먼저 재우고 좀 잠깐 뭐 책을 좀 볼 게 있었는데 아침에 눈 떴어요. 아침 7시에. 그러니까 그냥 아기 재운다고 하면서 같이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또 이제 또 막 일어나서 또 다시 아이 이제 저하고 애기하고 먹을 아침 준비하고 또 씻기고 또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할 일을 또 뛰어나갔는데 이 번아웃 증후군이 저도 꽤 좀 힘들었어요. 꽤 힘들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고민도 좀 많이 했고 늘 좀 소진되고 늘 좀 탈진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고 했는데 잠을 되도록이면 좀 충분히 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가 상당히 보충이 되기 때문에 잠을 좀 부족하게 잤느냐, 잠을 숙면했느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뭐 저도 막 핸드폰 보고 싶고, 뭐 보고 싶은 TV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부동산 시세도 궁금해서 부동산 시세도 보고, 와, 그래서 좀 스마트폰 보다가 늦게 자는 경향이 사실 저도 꽤 짙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던 페이지가 스마트폰에 그대로 막 남아있고 막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 안경 쓰시는 분들, 저도 안경을 쓰는데 안경 쓰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안경을 제대로 벗고 잠을 잤느냐 아니면 안경을 쓴 채로 잤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피로도에도 또 꽤 차이가 나요. 안경을 정확하게 벗고 자는 게 이 안경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지만 이 얼굴은 하루 종일 부하가 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침까지 안경을 쓰고 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번아웃을 해결해 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추울 때 집에 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화장을 했으면 그날 화장이라도 또 이게 뭐 양치 안 하고 화장 안 지우고 자면서도 숙면이 잘 안 되거든요. 뭔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냥 전기장판에다가 이불을 제대로 깔고 자야 되는데
어떨 땐 누워있다 그냥 잠들면 이불도 못 깔고 자고 거의 맨바닥에서 막 잠들었다 깨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딱 틀면 몸이 일어나져요. 어떨 때는 뭐 그걸 틀 시간도 없이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들 때도 있는데 그러면 뭐 설거지를 못했으면 영상을 들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또 영상을 들으면서 양치질도 하고 뭐 씻고 뭐 빨래도 널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영상 속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그 음성 그게 저한테 되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번아웃 증상이 있고 지치고 너무 소진되고 힘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물론 여행을 갔다 오는 방법도 있는데 여행은 이렇게 우리가 어, 수시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왜냐면 여행을 가려면 스케줄을 좀 비워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그 아무 때나 이렇게 숙박 그 시설도 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번씩 환기가 되곤 하는데 그거 좀 지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흐름이 끊기고 여행 갔다 와서는 기분이 좋은데 또 이제 금방 일상에서 복귀하면 또 다시 소진되고 탈진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의 몸을 일으키게 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깨우는 게 어떤 분들은 뭐 영화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좋은 클래식 음악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가요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들을 때 저는 제가 절대 못 일어날 것 같았던 몸이 일어나지고 움직이게 되고 되게 이렇게 집안일 같은 경우에도 슥슥슥슥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제가 좀 찾아낸 방법이고 되게 좋아요. 왜냐면 좋은 음성, 좋은 메시지들을 계속 들으면서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집안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집안일도 하고 좋은 영상도 귀로 듣고 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각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휴식. 우리는 진짜 어떨 때는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너무 휴식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휴식을 내가 가만히 있는데 회사에서 뭐, 너 많이 지쳤지? 열흘씩, 한 달씩 쉬어. 그런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되게 좋은 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교수님들에게 뭐 7년차 접어들 때 안식년을 주고 그래서 학교를 쉬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은 그런 안식년을 우리에게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확보하고 공기업이 됐든 사기업이 됐든 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들을 꼭 다 활용하시고 그리고 혹시 지금 관리자분, 사장님, 회장님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혹시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직원분들에게 주는 그런 휴식의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면 그게 다 여러분들의 회장님, 사장님, 관리자분들의 공덕이 돼서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휴식이 없는 사회는 정말 돈만 벌어야 되는 사회는 너무 건조하고 영감도 없고
로봇 같은 삶을 조장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느낌도 있고 영감도 있고 미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고 그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지쳐있고 이렇게 눈도 퀭하고 가벼운 미소도 없는 그런 로봇 같은 얼굴로 만나는 인간관계는 저는 정말 지향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꽤 큰 사설 컴퓨터 학원에 수강을 잠깐 했었어요. 한 열흘 정도. 저랑 잘 안 맞아서 제가 취소를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막 딱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방학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되게 젊은 남자 선생님인데 30대 초반의 남자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막 한숨이 나오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질문을 하기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선생님은 수업 중에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빼고 다른 학생들은 다 그 수업의 전공자,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잘 질문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내거나 미션을 내면 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너무 이제 문외한이라서 되게 기초적인 거 되게 쉬운 것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저를 보면 한숨이 자꾸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저도 되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동영상 편집하는 거를 좀 배우려고 애프터 이펙트 반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이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갖고 전공자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진짜 제가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쉽사리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왜냐면 제가 평일에 이제 기초로도 문서를 배우는 뭐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이런 반도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기 또 오후에 에펙반까지 가니까 하루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애프터 이펙트는 지금은 좀 배울 타이밍이 아니다. 나중에 배워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취소하고 나왔거든요. 저도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또 기회가 되면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또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바쁘지 않게 살려고 왜냐면 너무 바쁘게 살 때 제가 늘 불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가 선택한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휴식도 있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고독한 시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증상이 꽤 심했던 편이라 그냥 딱 보면 느껴져요. 저 사람 지금 되게 지쳐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제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20살 때부터 되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게 거의 일상이 되다 보니까 30대만 돼도 저는 사실 한 20대 후반부터 되게 소진된다고 느낄 때가 많았었어요. 왜냐면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예민한 스타일이라서 생각을 하다가도 이 생각의 무게 때문에도 되게 빨리 지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서로를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좋은 메시지
어제 제가 세희 작가님 유튜브 영상을 들으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을 많이 해줘서 내적으로 유연하고 내적으로 더 단단한 사람, 내적으로 사랑이 더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긍정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많이 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꼭 휴식. 어떤 사람은 10분을 쉬고 환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 자기 내면의 리듬, 그런 것들을 늘 수시로 체크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시험을 목전에 앞에 두고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정말 고속도로를 150km로 밟듯이 쫙 스트레이트로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1년 365일을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거든요. 그거는 자기를 너무 빨리 지치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목표를 앞에 두고 굉장히 전진하고 굉장히 돌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런 목표를 성취하고 시험이 끝났다, 아니면 프로젝트가 끝났다, 그러면 꼭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쉴 수 있는 지혜 또 갖고 살아가는 게 롱런 하기에는 훨씬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항상 집에 오면 되게 전기장판을 뜨겁게 틀어놓고 온도를 쫙 올리고 커피 한 잔 이렇게 타서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한없이 누워있고 싶은데 그런 내 삶의 밸런스, 물론 쉬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유튜브 영상을 남기고 싶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씻고 나와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은 누워서 게임할 때가 되게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누워서 이제 게임을 하거든요. 뭐 쉬는 날, 자기 전날, 뭐 이렇게 잠자러 들어가서 쉬는 날, 전날, 자기 전날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게임 같은 거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뭐 토크쇼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최근에 발견한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저는 힘이 나고 에너지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면 시간, 어떤 분들 10시간 자야 피로가 풀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7시간만 자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5시간만 자도 되는 분들이 있고, 다 패턴들이 좀 다르시잖아요. 저는 한 9시간 정도 잘 때,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잘 때 푹 자고 일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한 12시, 1시에 자서 한 7시, 그러니까 6시간 정도 자는 거죠. 어떤 분들이 6시간 정도 자면 다 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늘 좀 잠이 고파요. 더 자고 싶은데 이제 애기가 깨우기도 하고 막 이래서 조금 그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게 저한테 약간 지금 뭐랄까
피로 누적 상태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될 때는 아이 잘 때, 아이 낮잠 잘 때 저도 좀 잘 생각이고,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고 쉴 때는 좀 쉬면서, 그거는 제가 옛날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너무 혹사시키지 않고 꼭 쉬어주는 거. 좋은 음식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고. 최근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미세먼지 없는 날, 미세먼지가 좀 사라지기를 이제 또 긍정학원을 이제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보자는 영상을 또 한번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좀 플라스틱을 줄여야 될 것 같고, 저부터도 이제 텀블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 아무튼 같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사람을 혹사시키고 지치게 하는, 어렸을 때는 공부 때문에 그렇고 성인이 돼서는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나 영감들을 계속 느끼면서 깨어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직장 생활이 많지는 않은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너무나 모든 게 빨리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 잡고 자기가 어떤 속도로 갈 때 내가 정말 행복한지 정말 편안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잠도 가능하면 틈틈이 쉬어주고 잠도 자고, 네.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것들. 오늘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요새 굉장히 마카롱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되게 맛있는 마카롱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 막상 잘 안 가게 됐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좀 운동을 요새 못하고 먹는 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를 좀 예방하려고 식사를 하고 이제 좀 그런 게 마카롱 같은 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안 먹는 쪽으로. 근데 그걸 참는 게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지금 되게 먹고 싶은 거 아니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넘기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동생을 만나서 우리 여기 마카롱 가게가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원래는 마카롱 하나를 둘이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마카롱 가게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내일 또 가서 또 하나 사 먹고 싶을 정도로 왜 그렇게 이렇게 주부님들이 이렇게 지역 맘카페에 왜 어떤 마카롱이 되게 맛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갖고 뭐 이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자꾸 하나 했는데 저도 오늘 먹어봤는데 두 개를 먹었는데 하나는 귤 마카롱, 하나는 라즈베리 마카롱, 이런 두 개 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메리카노하고 마카롱하고 너무 케미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고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치지만 않다면 마카롱 하나 먹고 행복할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죠. 너무 과도하지만 않고 그러면 신선한 야채, 과일, 마카롱, 달콤한 마카롱,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포근한 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소진되지 않게 탈진할 정도로까지 일하는 건 저는 그닥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 아무래도 해도 빨리 지고 해도 늦게 뜨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의 섭리라면 우리가 어두워지면 조금 더 쉬고 빨리 휴식에 들어가고 일어나서는 좋아하는 음식, 영양가 있는 영양가 풍부한 그런 음식 그런 거 드시면서 건강 관리하시고 몸 관리하고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에서 이렇게 빠져있지 않고 이겨내고 다시 리프레시하게 회복하고 그런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10시가 다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이제 예쁜 고양이 목에 방울이 달렸습니다. 고양이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모두 평화롭고 사랑 가득한 그런 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